많이 가셨을 줄 알았더니 안 가셨네요. 사무소에서 이제 문제가 나올 때 대개 한 3문제 내지 4문제 이 정도 이제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문제가 분사무소와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입니다. 제일 먼저 분사무소. 법인인계업공에서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법인인계업공에서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분사무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요건 몇 가지? 3가지. 첫 번째, 주된 사무소 수혜가 속한 시군구를 어떻게?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두 번째, 각 시군구별로 몇 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세 번째, 분사무소에는 누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공인인계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해놓고 단서 규정이 있게 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해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에다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한다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는 일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수시를 첨부해서 설치 신고를 하게 되는데, 구비서류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가지 정도. 첫 번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전자정부법에서 등록관청에서 직접 확인하는 거죠. 두 번째,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인계사 자격증 사본. 제출 서류 아니죠. 제출 서류가 아닌 이유는 등록관청에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식에 직접 확인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보증설정 증명서면을 제출한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보증설정 증명서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에는 제출 서류에 해당되지 않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 제출해야 되고, 저기 끝에 가면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시에도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해당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시를 첨부해서 설치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는 신고 확인서로 바뀌는 거죠.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주게 되고,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뭘 한다?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통보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사무소가 설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입니다.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적은, 개업공에서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공에서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은, 원칙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업공에서의 종별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까 법인인 개업공에서, 공인인계사인 개업공에서, 중개인, 사무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수혜 제한도 없고, 등록관청이 다른 개업공에서 상호간에 중개사무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신고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고, 다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시에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에서의 승낙서를 첨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누구? 업무정지 개업공회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에서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회사 사무소로 이전해서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개업공회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회사 사무소로 이전하는데 승낙서를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에서는 제외한다.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 모든 업무관계와 모든 법률관계는 개별 개업공에서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입니다. 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단 이전을 먼저 하고 며칠? 10일 이내에 사무소 이전 신고만 하면 됩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만 하면 되는데, 사무소 이전 신고 시에는 신고니까 신고서에다가 그 다음에 등록증,
사무실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그러면 이제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한 경우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을 한 경우, 세 번째는 분사무소 이전을 한 경우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잘 구분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했을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되죠. 그러면 등록관청에서는 자기네들이 교부해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재교부해주게 되고 종전의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할 수 있다.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했을 때는 어디에다 신고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가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는 이전 전 등록관청에다가 등록에 관한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 전 등록관청에서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게 등록에 관한 서류를 송부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송부해 줘야 되는 등록에 관한 서류 몇 개? 3개. 첫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대장. 두 번째, 등록 신청 시 고비 서류. 세 번째,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 서류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가 됩니다. 이 서류를 송부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는 뭘 한다? 등록증을 교부해 주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했을 때 이전 전 등록관청에서 있었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디에서 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하게 됩니다. 분사무소를 이전했을 때는 어디에다 신고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는 자기네들이 교부해준 신고 필증의 기재사항이 바뀌었죠. 그래서 신고 필증이 아니라 신고 확인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재교부를 해주게 되고 이전 전과 이전 후 두 분사무소 등록관청이 어떻게 한다? 통보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소 이전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게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한 것인지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한 것인지 분사무소 이전을 한 것인지를 잘 구분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시 의무. 뭐 대수롭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사무소 명칭입니다. 사무소 명칭에 대해서는 먼저 개업공에서는 사무소 명칭에 일정한 용어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업공회사가 아닌 사람은 사무소 명칭에 개업공회사가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먼저 개업공회사는 사무소 명칭으로 둘 중에 하나의 용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데 첫 번째 공인인계사 사무소, 두 번째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의 용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5개 광고물에는 뭐를 표기해야 된다? 개업공회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또한 개업공회사가 중개상물의 중개를 위한 광고를 할 때는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과 그러니까 개업공회사에 관한 사항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되는데 개업공회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몇 가지? 4가지. 첫 번째 사무소 명칭, 두 번째 소재지, 세 번째 연락처 및 등록번호, 그 다음에 개업공회사의 성명 표시해야 되고 뭐를 표기해서는 안 된다? 중개보조원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중개대상물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재지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뭐 거래 종류라든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방향이라든가 방해 개수, 그 다음에 주차 대수 관리비 이와 같은 사항들을 명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업공회사가 여기에 위반했을 때는 어떤 사유에 해당된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서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허위 광고 금지죠. 허위 광고 금지, 존재하지 않아서 중개할 수 없는 중개사물에 대한 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금지하게 되는데 위반했을 때는 어떤 사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서에 해당이 됩니다. 개업공회사가 아닌 사람은 사무소 명칭에 개업공회사가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공인인계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업공예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중개상물의 중개를 위한 표시 광고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에 위반했을 때는 어떤 사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이 되는데 이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 누구다?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은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을 위탁을 하게 되는데 위탁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총 몇 개? 4개. 첫 번째, 공공기관. 두 번째, 정보출연연구기관. 세 번째, 법인.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설을 갖춘 단체. 요 4개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탁받은 기관은 계획서를 제출하죠.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이 계획서는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이 있게 됩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이 되는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실시한 결과 보고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 거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결과 보고서는 기본 모니터링은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며칠? 30일. 수시 모니터링은 모니터링을 완료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이 결과 보고서를 갖고 어디에다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조치를 요구합니다. 조치를 요구하면은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이 있게 되는데 그냥 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는 것보다 이 그림으로 딱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저도 그냥 안 보고 그리잖아요. 책에 보면 저거 번호 매긴 게 있으니까 그 번호대로 쫓아가면서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요만큼에서 한 4문제 정도 이 정도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여기에 대한 출제 비중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분사무소,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여기서 이제 한 문제, 사무소 이전에서만 한 문제,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 이게 이제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한 문제,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이거 새로 도입됐으니까 이것도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4문제가 되는 겁니다. 게시문은 시험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여기서 보면 또 이 사무소 간판 철거 영영 그만둘 때 철거한다고 했죠? 몇 가지? 3가지. 첫 번째 폐업, 두 번째 등록 취소, 세 번째 사무소 이전. 이 3가지만 철거를 하고 휴업이라든가 업무정지 처분은 영영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잠시 쉬는 거니까 간판 철거 안 해도 된다. 이 간판 철거도 이게 그 새로 도입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최근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됐던 이런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OX? X. 두지 않아도 된다죠. 그러니까 여기 어디 갔어? 요거 단서 규정 요게 나오는 거죠? 예? 맞잖아요. 예전에는 이 위에 거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는 요 책임자에 관한 규정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게 요즘 문제들의 유행이 됩니다. 2번 개업공에서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들 수 있다. 동그라미. 법인인 개업공에서의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는 같은 시군구에 둘 수 없다. 동그라미. 요거는 이제 여기 주된 사무소 수의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하고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요거로 만들어진 거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는 주된 사무소 수재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동그라미. 여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 개업공에서는 원칙적으로 다른 개업공에서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동그라미. 여기 원칙적으로 들어가죠. 원칙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맞는 지분을 만들고 싶다, 틀린 지분을 만들고 싶다. 맞는 지분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왜 넣을까요? 이거 빼보세요. 그러면 개업공에서는 다른 개업공에서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죠. 이것도 맞아요, 사실은. 이것도 맞는데 이거는 뒷말이 나올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는 다른 개업공에서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뒷말 나오는 거 싫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출제위원들은 그만큼 문제를 만들 때 이의신청 받을까 봐 엄청 신경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 전에 얘기해 줬잖아요. 시험일이 가까우면 수험생들은 붙을까 떨어질까 불안하고 강사들은 가르친 대로 제대로 나오나 안 나오나 불안하고 출제위원은 이의신청을 얼마나 받을까 불안하고 서로 불안하다고 했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여기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서식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은 야 이렇게도 나오면은 그러면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있는 이 서식을 전부 다 공부를 해야 되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보면 그 서식이 20개가 넘어요. 그럼 이거를 일일이 다 공부를 하려면 그것도 내용이 엄청 많죠. 공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 서식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서식은 몇 개라고요? 2개. 첫 번째, 전속중개계약서. 두 번째,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 그리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이 3개 서식만 알아두시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야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서식이 나오면 어떡하니? 그냥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접근하세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본사 명칭 들어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본사 소재지, 본사 등록번호, 분사무소 설치 사유. 분사무소 설치 사유는 뭐예요? 돈 벌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분사무소 설치 사유 하면은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겠습니까? 그런 건 없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접근하면 되고 우리 이제 기본서 서식에 보면은 기본서 그 책에 보면은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서 나온 이 서식들이 많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죠. 그거 다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서식은 조금 전에 얘기한 이 3개 서식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하시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인허가세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X. 조금 전에 나왔던 거하고 똑같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수재를 권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동그라미. 이것도 나왔던 거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이전한 신고 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OX? 지금 뭐가 갈등을 느끼는 겁니까? 에? 국토교통부령이죠. 언젠가 전번주에 얘기해 줬나? 찍기 4개를 알려드렸죠. 찍기 4개를 알려드릴 때 그때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에 뭐가 있었냐면은 어떤 공인인허가 법령 내용이 대통령령에 있는지 국토교통부령에 있는지 포인트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정답이 아니라고 했죠. 정답이 아니다. 맞는 거를 찾으려면 틀린 걸로, 틀린 거를 찾으려면 맞는 걸로.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인지 대통령령인지 이게 중간에 흘러갈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게 중간에 흘러가는 거죠. 이건 무조건 맞는 걸로 처리하지. 이거 갖고 괜히 꼬투리 잡아서 X표 치면 안 된다고 했죠. 대개가 이게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정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법령 및 실무가 치사하다고 해갖고 괜히 꼬투리를 만들어 갖고 멀쩡한 지문을 X표 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건 포인트가 아니에요. 왜 포인트가 아니냐면은 국토교통부령에 적어놓은 신고필증, 이 신고필증이 포인트지 국토교통부령이 포인트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쓸데없이 첨가된 거예요. 근데 괜히 쓸데없이 첨가시켰는데 이런 거 갖고 꼬투리 잡아서 X표 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게 왜 들어갈까요? 들어가는 이유는 법령을 그대로 뺏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뺏기지 않고 자기가 지문을 만들면 이런 말 안 써요. 타이프 치기도 귀찮은데. 그러니까 법령을 이거 타이프도 안 친 거예요. 컴퓨터에서 F3 있죠? F3 뭔지 몰라요? 자판에서 F3 맞나? 아닌가? 덮어 씌우기, 이렇게 대중이 한 사람 바보 만들기는 쉬운 거죠. F3 누르면 이게 쭉 이렇게 해갖고 따붙이게 해갖고 딱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타이프를 직접 신게 아니라. 그러니까 법령하고 연결 조사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 등기상 증명서 제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맞는 거니까 니은 디귿. 3번. 자판에서 F3 맞는 것 같은데. 4번. 공인인허가 법령상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 법인 아닌 개업공에서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부부만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인 개업공에서만이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거죠. 분사무소 설치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에서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동그라미. 법인인 개업공에서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수의 시군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X. 어디다가? 여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인인허가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 사유 맞죠? 개업공에서는 이동용 위한 임시 중개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동그라미. 그래서 3번이 정답. 이렇게 그 지문이 만들어지는 거 보면은 출제위원들 참 착한 사람들이죠. 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에서는 중개사무소로 개설 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동그라미. 야, 반드시 이런 말이 들어가면 대부분 틀린 지문이 된다고 하지 않았니? 끝에 아니다. 그러면 대부분 맞는 지문이죠. 아, 이거 국어예요, 국어.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라는 것은 소유뿐만 아니라 전세, 임대차, 그 다음에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해서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거고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X가 되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유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X죠? 주된 사무소 소유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하고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지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동그라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동그라미.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전 후 맞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는데 이 지문들도 이거 완전히 생소한 지문들이 아니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이번 32회 시험도 여기서 문제가 나올 때 대충 어떤 지문이 나오겠다. 이게 그 테두리가 정해지게 되는 거죠. 요거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전부 다 이 틀 안에 들어가잖아요. 6번. 중개사무소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 개업공에서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동그라미. 개업공에서는 천막 그 밖의 이동용 위한 임시 중개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동그라미. 법인이 아닌 개업공에서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개업공에서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X. 법인인 개업공에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동그라미. 그냥 평이하죠. (31회) 공인중개사 법령상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군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에 분사무소 둘 수 있다. X. 둘 수 없다죠. 그 다음에 개업공에서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돼. 인가. X. 설치 신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에서는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다. 동그라미. 법인만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X. 분사무소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 OX. X.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이사. 이렇게 해갖고 이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3번이 정답이 되는데 결국 31회 시험에서는 부부만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인 개업공에서만이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다 나왔던 지문이 되겠죠. (27회) 시험에 나왔던 지문.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유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X죠? 이거를 이렇게 만든 건데 내용은 같지만 글자가 조금 틀릴 뿐이죠. 그 다음에 2번은
법인인 경우에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맞는 겁니다.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아니고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개업공에서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30회 시험에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개업공회사 이렇게 했고 여기서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회사 이렇게 한 거죠. 법인이 아닌 개업공회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회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지문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쓴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이게 상당히 많이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인 공인중개사,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 이 연수교육 틀렸고 책임자니까 고용신고일도 아니죠. 책임자는 언제를 기준으로?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걸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각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에서는 소속공에서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동그라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인 개업공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동그라미.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자는 여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X. 여기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권하는 시군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게 이전 전 후에 다 통보해야 한다. 시험에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는 이전 후, 그러니까 분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구청장 여기만 통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게 이전 전후로 최근에 바뀐 거예요. 최근이라고 하긴 그렇고 바뀐 지가 뭐 한 10년 정도 됐어요. 등록관청 관할 외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의 요청으로 종전등록관청이 송부하는 서류에는 여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서류 포함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OX 동그라미.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주된 사무소 수재를 권하는 등록관청 동그라미.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에서는 등록증 분사무소인데 등록증 OX X.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분사무소가 나오면 꼭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이런 유형의 지문이 이게 28회뿐만 아니라 이게 매 시험마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다른 데서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확인 설명 의무에서 분사무소에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에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OX X지. 분사무소면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는 거지. 대표자가 꼭 서명 날인하는 건 아니죠. 이게 거래계약서 부분에서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사무소는 이게 사무소 명칭에서도 나와요. 분사무소는 사무소 명칭에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OX X.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는 거지 대표자 성명 표기하는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디서 나오든 이게 꼭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분사무소가 등장하면은 동그라미 치고 뒤에를 봐야 실수가 예방된다는 얘기죠.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이전 전후 또 나왔죠? 둘 다 통보해야 된다. 동그라미.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서류는 개업공개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 행한다. 동그라미.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 이거 한 장만 넘기면 되는데 책을 많이 넘겨요. 지금 문제가 얼마나 남았나 보는 거죠? 아니에요. 저는 뭐 씩씩합니다. 개시 의무 전까지만 할게요. 개시 의무 전까지 하면은 이 12번까지 하는 거예요. 12번까지. 13번부터가 개시 의무잖아요. 그 다음에가 사무소 명칭이고. 1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럼 이게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지역, 여기 밑줄 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개업공에서는 이전 후 신고해야 한다. 동그라미. 이전 후 등록관청에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거예요. 법인인 개업공회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 OX X. 분사무소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했을 때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돼.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분사무소를 이전했을 때 이전 후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 이전 후 오케이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동그라미. 근데 이제 이거를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신 분들은 여기서 꼬투리를 잡습니다. 뭐에 꼬투리를 잡을까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뭘 갖고 꼬투리 잡아요? 여기서 빠진 게 있잖아요. 다음 달 10일까지. 빠졌죠? 이게 빠졌다고 X표치는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외운 거하고 이게 주로 이제 암기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운 거하고 똑같이 안 나오면 X표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언제까지 통보해야 되는지 언급이 안 됐으면 안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질문만 갖고 OX를 해야 됩니다.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서류는 개업공개세 등록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한다. 동그라미. 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개세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1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지역, 그러니까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올 때 주로 관할구역 외,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게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틀린 것은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서류는 행정처분은 이전 전 등록관청 OX X,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하게 됩니다.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되고,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야 되고,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건축물 대정에 기재된 건물에, 여기서 건축물 대정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거를 간단하게 여기서 뭐라고 썼어요? 사무실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명, 이렇게 쓴 거예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후에다가 다 통보를 해야 된다. 또 나왔죠? 이게 자주 나오는 건 사실 뭐 중요해서 나온다기보다 요게 법령이 이렇게 그대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뺏기기가 쉬운 거지. 1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개업공개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지역으로 역시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지역입니다.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등록증에 이거 30회 시험, 31회 시험 아니에요? 31회 시험이죠? 근데 왜 26회로 해놨어?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여기서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OX. X.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문이 어려운 겁니다. 변경사항을 기재해 교부할 수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이거 어디예요? 예, 이게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관할지역 외지역으로 이전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X가 되는 겁니다. 건축물 대정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 대정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X 첨부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X 과태료 부과 대상이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나라 법에서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 규정은 전부 다 뭐라고요? 과태료.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이니 여기 이전할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등록관청 OX X 어디다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받은 때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후 소재지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맞죠? 그러면은 이 문제는 여기 1, 2, 3, 4에서 열심히 꼬신 거죠. 안 넘어갔을 때 5번에서 정답 쉽게 주어지죠. 이 문제를 틀린 사람들은 분명히 5번까지 안 읽어봤을 거예요. 5번까지 다 읽어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도 참 말을 안 들으세요. 그러면서 뭐 그 31회 시험이 뭐 엄청 어려웠다. 이거 5번까지 안 읽어봤으면 이거 틀렸고 그러면 점수 안 나오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지문들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없네. 요거 13번부터는 힘들어 하시니까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이게 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두 페이지니까 두 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할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